자,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 벚꽃 집에 가는 길에 보고 가세요. 알겠죠? 내일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럼 벚꽃이 다 떨어지겠지. 그럼 커플들이 놀지 못할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흥분의 전도부터 했었나요? 그럼 여기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흥분의 전도에서 기본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흥분, 역치, 전도, 막전이가 있었는데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뉴런이 자극을 받아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갈 때는 어떻게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역치는 세포가 반응하기에 필요한 가장 작은 자극의 세기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야지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축삭 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 막전이에 대해서 했었는데 막전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뉴런의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전압계를 꽂아 두면 전압이 측정이 되는데 안쪽이 바깥쪽보다 70mV만큼 적게 측정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70mV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쪽에서 바깥쪽에 전압을 빼면 마이너스 70mV가 나온다. 이것을 전이차인데 막을 경계로 한 전이차니까 막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전구를 꽂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투과도랑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요. 막 로그값 취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값으로 보통 구해줍니다. 자, 그 다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인데 결국에 우리는 확산 중에 막 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 그 다음에 능동 수송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둘 다 단백질이 관여하긴 하지만 이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 막 단백질이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고 닫힘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 거고 그냥 열렸을 때 통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었고 능동 수송 같은 경우에는 역행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농도가 낮은 데서 적은 데 낮은 데서 적은 똑같은 말이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질을 강제로 수송을 합니다.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ATP가 사용이 되고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 안 해도 좋지만 기억하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채널의 종류가 전압에 의해서 화학 물질에 의해서 그다음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또는 항상 열려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애들이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 다음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통로가 있고 그 다음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자, 그럼 요거 다시 와가지고 자 흥분의 전도와 관련된 막 단백질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하면서 나트륨을 어디에서 어디로? 그치, 안에서 바깥으로 펌핑을 해주고 칼륨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펌핑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를 주게 되는데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면 나트륨은 바깥쪽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안쪽이 적어요. 칼륨은 안쪽이 훨씬 더 많고 바깥쪽이 적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그럼 나트륨은 어디에서 어디로? 밖에서 안으로. 칼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그럼 칼륨은 어디에서 어디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가지고 세포막을 경계로 이런 농도 차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트륨 통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나트륨 통로는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한 대로 나트륨 통로가 전기적 자극을 받아서 열리게 되면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칼륨 통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칼륨 통로가 있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열려있으면 사실은 뭐 굳이 생각을 많이 안 해줘도 되겠지. 주인공은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칼륨 통로예요. 얘가 열리게 되면 칼륨의 세포 안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 일부분 계속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긴 해요. 됐나요? 자, 그 요 표 한 번씩 보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부터 진도 나가면 되죠. 자, 그럼 흥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이 뭐라 그랬죠? 흥분이 뭐야? 세포막에
정기적, 그치. 특성이 변하는 것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흥분이 어떻게 발생을 하면서 정기적 특징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일단 용어들은 무엇이 있냐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이온의 재배치가 있는데 분극은 무엇이냐면 나눠졌어, 극이. 그래가지고 세포막을 경계로 극이 나눠져 있어요. 탈분극은 뭐야? 탈학교, 이거 뭐야? 학교를 탈출하는 거지. 탈분극은 뭐냐면 분극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분극과 반대로 되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하고, 재분극은 뭐겠어? 그러면 다시 원래 그치 분극 상태로 오는 것을 재분극이라고 하는데, 이 재분극 과정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실 재분극이랑 과분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 교과서에서도 과분극 내용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재분극이랑 과분극이랑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어디가 과분극이냐 이렇게 과분극이란 자체 용어를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 그냥 재분극 안에 과분극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네. 그렇지만 과분극 용어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의 재배치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분극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뉴런이 자극을 받기 전에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뉴런이 쉬고 있다 해가지고 휴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극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자,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그 다음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상태를 극이 나눠진 상태다 해가지고 분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분극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들을 한번 볼게요. 자, 분극의 원인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 다음 마이너스 전하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나트륨 칼륨 펌프를 보게 되면 나트륨을 안에서 바깥으로, 칼륨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보통 나트륨을 3개를 바깥으로 펌핑하고 칼륨을 2개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서로 다른 배치를 가지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통로들을 보게 되면 얘가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어요. 나트륨 통로 아직 정기적 자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쉬고 있다는 상태는 아직 정기적 자극을 받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닫혀 있으니까 나트륨이 잘 이동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라고 둘 다 되어 있지만 얘는 닫혀 있죠. 얘가 뭐냐면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닫혀 있다고 표현이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항상 열려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열려 있어가지고 칼륨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는 2개 다 닫혀 있고, 일부 칼륨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칼륨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인 분극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수많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분극의 원인 나트륨 칼륨 펌프랑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게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보내는데 몇 개를 보내냐면 3개의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그 다음 동시에 2개의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쪽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는 아직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극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 보게 되면 교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부 열려 있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게 왜 일부 열려 있다라고 표현이 됐냐면,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칼륨 통로는 닫혀 있고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일부가 열려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칼륨 통로는 아직 닫혀 있고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가지고 일부 열려 있다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칼륨은 세포 외부로 조금씩 나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칼륨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왜 일부 빠져나가야 되냐면 나트륨 칼륨 통로가 계속 과정을 계속 펌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포 안쪽에는 무한정 많은 칼륨이 계속 쌓이겠지. 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가지고 자, 요런 이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분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극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이때 막전이 값이 있을 거야. 안쪽과 바깥쪽의 전이차. 요때 값을 측정하면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때 막전이를 가져요. 자, 이때 지금 뉴런이 쉬고 있는 상태에서의 막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휴지막전이라고 합니다. 뉴런이 쉬고 있을 때 가지는 막전이. 그래서 휴지막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휴지전위라고 해요.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아 뉴런이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막전이값 마이너스 70mV를 휴지막 전위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극 상태가 유지가 돼요. 자, 요때는 뉴런이 쉬고 있기 때문에 휴지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휴지 상태에서의 막전이를 휴지막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극 상태, 휴지 상태인데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고 칼륨 통로도 닫혀 있어요. 그렇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고 있고 안쪽에는 또 마이너스 음전하를 띤 단백질들도 있기 때문에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어차피 주인공은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개만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에 집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막 전위입니다. 그래서 휴지막 전위의 크기는 자극을 받기 전 상태니까 마이너스 70mV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가 분극 상태이고 뉴런이 쉬고 있으니까 휴지 상태이면서 이때 측정되는 막전위가 휴지막 전위 혹은 휴지전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근데 여기 시간 단위를 봐봐. 밀리세크야. 밀리가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 맞지?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어가지고 찰나의 순간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분극 상태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도대체 막전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가 어떤 게 나오냐면 활동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활동전이는 무엇이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뉴런에서 급격한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요 그래프인데 휴지전이는 이렇게 마이너스 70mV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갑자기 막전위 값이 상승하고 다시 감소해가지고 원래 상태를 가는 요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런 급격한 막전위의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얘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온 통로를 통한 이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산 정도가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확산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리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역치를 활동전이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역치가 뭐였어? 그치. 그치. 내가 이제 감각을 인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지 그거를 활동전이라고 표현하면 역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극의 세기가 이 활동전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이 자극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막전위의 변화와 관련된 용어를 배워볼 거예요. 자, 보게 되면 분극입니다. 이건 뭐야? 뉴런이 아직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자, 그러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막전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을 벗어나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극을 벗어나서 막전위 값이 상승하는 이 과정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분극 상태보다 더 막전위 값이 더 하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한 분극이라 해가지고 과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용어가 없는 게 있어요. 과분극 상태에서 원래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은 용어가 없어요. 용어가 없다는 얘기는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별로 집중할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보게 되면 자, 얘가 분극 상태예요. 아직 자극을 받기 전이니까. 자, 그런데 원래 분극 상태보다 막전이 값이 증가합니다. 이런 부분을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됐나요? 자, 탈분극이 끝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이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분극이 일어나다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휴지 전에 우리가 분극 상태였는데 훨씬 더 분극 상태보다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분극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 이 부분을 용어가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보통 고등학교 과정 내에선 요걸 통으로 재분극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렇지만 과분극 용어 기억해주면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탈분극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이제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데 누가 빠르게 열린다 그랬어? 그치.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힌다 그랬고 칼륨 통로는 나트륨 통로보다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힌다 그랬지. 그러면 동시에 전기적 자극이 딱 왔어. 그럼 누가 먼저 열려? 그렇지. 그래서 그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자, 전기적 자극이 동시에 오긴 왔어. 그런데 뭐가 먼저 열리냐면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게 되고 칼륨 통로는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막 단백질은 한 개만 있을까? 아니지. 얘들 수백 개, 수천 개가 이 막에 존재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아무튼간 요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가 자극을 받긴 받았지만 누가 먼저 열린다고?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은 농도가 어디가 높아서 세포 바깥쪽이랑 안쪽 중에? 바깥쪽이 훨씬 더 높았지. 그러면 확산되어 들어올 때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봐봐. 원래 분극 상태에서는 안쪽이 마이너스였고 바깥쪽이 플러스였어. 근데 플러스를 띤 입자인 나트륨이 들어와. 그럼 안쪽에 플러스가 많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극을 탈출했다 해가지고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인 애들이 들어오니까 막전의 값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탈분극의 과정 보게 되면 나트륨 통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나트륨의 투과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투과성은 무엇이냐면 어떤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높아지냐 적어지냐 이겁니다. 나트륨의 투과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이 잘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이해됐니? 자, 그래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니까 나트륨의 투과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그치, 밖에서 안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플러스 전하가 증가하게 돼가지고 막전이가 상승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세포망을 경계로 원래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였는데 탈분극 때문에 세포 안쪽이 플러스 전하로 바뀌고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나트륨 통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단 말이지. 세포막에 나트륨 통로가 수백 개씩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자극을 받아도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 나트륨이 들어오겠지? 나트륨이 들어와가지고 또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도 자극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 처음에 조금만 들어오다가 주변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이 한 번에 다 열리게 되면서 많은 양의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게 대략 한 2ms 정도 안에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조금 열렸어. 근데 이 조금 열린 것 때문에 나트륨 주변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이 더 자극을 받아. 그래가지고 많은 양의 나트륨 통로들이 막 열려가지고 막전의 급격한 상승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활동전이의 발생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나트륨의 유입으로 나타나는 막전이의 변화로 요 그래프, 우리 교과서 그래프 보게 되면 처음에 마이너스 70이었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플러스 35까지 증가하죠? 그래서 이 변화량은 한 105 정도가 되고, 근데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따라서는 여기를 플러스 35가 아니라 플러스 30으로 잡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 그래프 보고 그래프에 맞춰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막전이가 대략 플러스 35mV까지 상승해서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변화의 크기는 한 플러스 105 정도가 돼요. 그렇지만 교과서마다 달라가지고 플러스 30mV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이제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역지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아직 칼륨 통로는 열리지 않고 그 나트륨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막전이 값이 상승을 하는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막을 경계로 한 분극도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였다면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분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재분극은 어떻게 되냐? 자, 나트륨 통로는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힌다 그랬지. 칼륨 통로는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혀요. 자,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닫혔어. 그럼 나트륨의 이동은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오지 않겠죠. 이제 나트륨 통로가 닫힐 때쯤에 그때서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칼륨 통로가 열렸어요. 자,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쪽과 바깥쪽 중에 어디가 높아? 그럼 칼륨 통로가 열렸어. 칼륨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지.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잠깐만. 플러스가 더 이상 안 들어오고 플러스가 빠져나가. 그럼 막전이가 상승할까 하강할까? 하강합니다.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요 두 가지 원인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위에서 나트륨 통로가 드디어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세포 바깥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막전이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재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재분극 과정. 자, 나트륨 통로는 빠르게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나트륨은 세포 내부로의 유입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트륨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즉 칼륨의 투과성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근데 칼륨의 농도가 세포 안쪽이 훨씬 더 높으니까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칼륨은 안에서 바깥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플러스 전하가 빠져나가니까 세포 내 플러스 전하를 감소하게 되고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결과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쪽은 다시 마이너스 전하,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칼륨 통로가 느리게 닫힌다 그랬지. 그래서 원래 분극 상태의 마이너스 70mV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느리게 닫히니까 계속 열려 있는 거야. 그럼 칼륨이 조금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원래 있던 마이너스 70mV보다 조금 더 막전이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칼륨 통로가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칼륨 유출이 계속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막전이가 휴지전인 마이너스 70mV보다 낮아지는 과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그림 먼저 보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혔어요. 이제 닫힐 때쯤에 칼륨 통로가 열린 거지. 자, 그래서 나트륨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 세포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 전하, 세포 바깥쪽이 양전하를 띠게 되면서 막전이 값이 하강을 하게 되는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얘가 칼륨 통로가 느리게 닫히다 보니까 칼륨 유출이 좀 더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과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그 재분극까지는 했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니?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온의 재배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고, 그치? 그 다음 안쪽에 있던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상태겠지? 이 상태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바깥쪽에 있던 칼륨을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안쪽에 있던 나트륨을 다시 바깥으로 빼줍니다. 이 과정을 이온의 재배치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탈분극, 나트륨의 유입과 재분극, 칼륨의 유출을 통해 가지고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의 분포를 자극받기 전으로 계속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이온의 재배치. 자, 칼륨 통로가 모두 닫히고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고 칼륨 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극을 받기 전에 나트륨과 칼륨의 상태를 만드는데 이 상태를 이온의 재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분극 상태였다가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재분극, 과분극이 일어났다가 이제 칼륨 통로 닫히기 시작하면서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다시 원래 막전의 상태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사실은 재분극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나트륨 통로가 닫혀서 일어나. 이해됐니? 일단 받아들여. 재분극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나트륨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좀 더 이 재분극을 좀 더 빨리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긴 할 거예요. 됐니? 일단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눈에 보기. 자, 일단 역지전이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에서 50mV 사이의 전위로 탈분극은 역지전위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역지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급격히 진행이 되는데, 우리 탈분극을 통으로 배웠는데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1번 분극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시간이고 막전이고 여기가 자극이 온 시점이고 여기가 휴지 상태예요. 자, 자극 전입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인데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의 농도차가 유지가 됩니다.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아요. 그래서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상대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분극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극을 받는데 자, 여기 기울기가 좀 낮은 데를 보는 거예요. 자, 나트륨의 유입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이때도 이 분극을 벗어났기 때문에 탈분극으로 얘기를 해요.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조금씩 유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됐죠? 자, 그러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지금 역지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 이제 나트륨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이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50을 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을 죄다 열어버려요. 그래서 나트륨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전이가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트륨의 유입이 시작이 됩니다. 탈분극이고 자극을 받아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역치인 마이너스 50mV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활동전위를 유발할 만큼 급격한 막전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상승하다가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많은 양의 나트륨이 빠르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활동전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트륨이 조금 들어오다가 주변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확 열어가지고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안쪽과 바깥쪽에 자극받은 부위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자극받은 부위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통로가 이제 닫히기 시작을 하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유출이 되면서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쪽에 있던 나트륨이 들어온 상태,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들어온 상태, 그 다음에 안쪽에 있던 칼륨이 빠져나간 상태죠. 요거를 다시 분극을 받기 전, 이제 다시 탈분극이 되기 전, 즉 분극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안쪽에 있던 나트륨을 다시 바깥으로 빼주고 바깥쪽에 있던 칼륨 이온을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온의 재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과 칼륨이 재배치가 되어서 휴지막 전위를 회복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세포막을 경계로 한 상대적인 전하 차이인 거고, 그래서 뒤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표현이 됐을 때 한 번씩 복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직 35분밖에 안 됐어요. 알겠죠? 우리 무려 15분이나 남았습니다. 싫어도 해야 돼. 자, 이온의 막투과도와 막전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나 앞에 너무 많은 양을 했지? 그래도 이거는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하자. 알겠지? 할 거야. 이제 다시 돌아와봐. 질문 있다고? 중간에 이거?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요걸로 복습하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일부러 세 가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한 표현 방법이 나왔을 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온의 막 투과도와 막 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통로는 열려 있고 칼륨 통로는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는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와가지고 막 투과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여기 시간이 있고 여기에는 막 전이 값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이온의 막 투과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막 전이 값이야.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봐야 돼. 이 그래프는 이제 플러스 30으로 되어 있으니까 활동전이의 요 최고가 플러스 30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녹색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투과도 그래프인데 뭐가 급격해? 이 파란색이랑 녹색 중에? 파란색이. 자, 통로가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혀. 그리고 그치,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혀. 그럼 누가 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할 것 같아? 그치,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히고. 얘가 뭐라 그랬지? 나트륨 통로라 그랬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란색의 그래프의 기울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얘가 나트륨 통로,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다. 요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녹색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 파란색보다 완만하니까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는 칼륨 통로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칼륨의 투과도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파란색이 나트륨의 투과도니까 한번 볼게요. 자, 나트륨의 막 투과도입니다. 왜 투과도냐면 나트륨 통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걔네들을 통틀어서 보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자극을 받아요. 그럼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기 때문에 나트륨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닫혀요. 여러 개, 나트륨 통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빠르게 닫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느리게 열려요. 그러니까 나트륨보다 느리게 유출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느리게 닫히니까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소하는 것도 천천히 감소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활동전, 이 붉은색 그래프는 요 파란색을 따라가는 것 같아? 아니면 요 녹색을 따라가는 것 같아? 파란색. 그래가지고 탈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도 사실은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닫히기 때문에 칼륨 통로를 그걸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의 막 투과도입니다. 자,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는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혀요. 그러니까 나트륨 세포 내부로 빠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닫히니까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투과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칼륨의 막 투과도를 보게 되면 칼륨 통로는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혀요. 그래서 칼륨이 외부로 천천히 빠져나가고 그다음 통로가 느리게 닫히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느리게 감소하니까 유출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의 투과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탈분극 동안에 보게 되면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고 칼륨 통로는 느리게 열립니다. 그래서 칼륨 통로가 사실 완전히 다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느리게 열리고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열린 개수가 느리기 때문에 적을 뿐이야. 그래서 사실은 나트륨의 유입이랑 칼륨의 유출을 비교하게 되면 나트륨의 유입이 훨씬 더 많고 칼륨의 유출이 적어서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칼륨 통로도 서서히 열리고 있고, 근데 나트륨 통로는 많이 빠르게 열리니까 나트륨의 유출이 더 많고 나트륨이 들어오는 게 더 많고 칼륨의 유출은 더 적은 거야. 그래서 막전이 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고 플러스가 빠져나가는 게 더 적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됐니? 이해됐어? 다시 정리하면 나트륨 통로는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혀요. 칼륨 통로는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힌단 말이지. 그리고 탈분극 부분을 보게 되면 나트륨 통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칼륨 통로는 적게 열려 있는 거야. 그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고 칼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칼륨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 양을 비교해보면 나트륨의 유출량이 나트륨이 들어오는 양이 칼륨의 유출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막전이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 탈분극 동안 보게 되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트륨의 유입이 칼륨의 유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재분극은 어떻게 돼?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닫히지. 그런데 칼륨 통로는 느리게 닫히니까 아직 많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트륨의 유입보다는 칼륨의 유출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칼륨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휴지 상태에서는 보자. 요거 이제 자극을 받기 전으로 다시 왔어. 자, 그런데 0이 아니지 투과도가. 사실은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도 있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는 그 개수가 너무 적어. 뭐보다?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보다. 그렇기 때문에 막 투과도가 요 칼륨이 좀 더 휴지 상태에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어떤 그래프는 요거를 그냥 다시 0으로 둘 때도 있어. 그래서 그래프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힘내 얘들아. 자, 그래서 휴지 상태에서 이온의 투과도가 칼륨이 나트륨보다 큰 이유는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탈분극에서는 나트륨의 유입, 그 다음 재분극에서는 칼륨의 유출에 포인트를 맞춰 생각하고 이온의 투과도가 나오면 이와 같은 내용들 알아야 돼요. 이제 나트륨이 더 많고 칼륨이 적고 여기는 칼륨이 더 많고 나트륨이 적다. 이런 식으로 투과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